네, 안녕하세요.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지현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암호화폐는 이 디센트럴랜드라는 암호화폐인데요. 여러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요즘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수천 개의 이제 토큰과 코인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아이덴티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디센트럴랜드의 경우에는 컨셉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의 경우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것처럼 이렇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코인 마켓캡 기준에서는 이렇게 96위, 그리고 이제 토큰 중에서는 4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타 토큰과 이제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을 이제 위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에 대해 이제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디센트럴랜드의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굉장히 가상의 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가상의 세계라니 현실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셨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뭐 쉬거나 혹은 일을 하실 때 핸드폰을 이용하시고 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이용하시면서 또한 그 안에서 뭐 유튜브로 영상을 보시거나 혹은 뭐 여가를 보내실 때 뭐 게임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가상의 세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상의 세계는 저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요. 아직 감이 안 잡히신 분들을 위해서 뭐 자신은 영상을 보지 않는다, 게임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분들을 위해서 SNS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SNS 굉장히 많이 쓰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 중에서 뭐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SNS 또한 이제 가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저희는 뭐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도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한 뭐 업무 같은 경우도 이제 업무를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으로 주고 받을 수 있으며 뭐 외국의 유명 가수의 공연도 볼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SNS 혹은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가상의 세계들이 다 2D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VR을 통해서 3D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된다면 그 컨텐츠의 몰입성은 굉장히 증가할 것이고 또한 다양한 시도들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양한 시도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예를 들어 이제 특히나 SNS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VR을 통해서 뭐 기업이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이제 2D 인터페이스에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 뭐 직접 그 가상현실 안으로 들어가서 뭐 그 제품을 시연해 보거나 이런 것 또한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 가상현실에서는 자신만의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전에도 사실 이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존재해 왔었는데요. 뭐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싸이월드를 하셨던 분들은 미니홈피, 자신의 상상력을 충분히 이용해서 그 공간을 꾸몄었죠. 뭐 현재는 뭐 블로그 혹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뭐 타임라인을 꾸민다던가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이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VR을 통해 3D로 구현이 된다면 굉장히 사용자는 실제 현실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몰입성이 더해질 것이고 다른 콘텐츠와의 이제 그런 인접성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VR의 가능성을 먼저 본 사람인데요. 바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현재 CEO죠. 이 마크 주커버그는 VR은 차세대 소셜 플랫폼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4년도에 오큘러스 VR이라는 이제 업체를 20억 달러에 인수를 하고 현재는 이제 오큘러스 고라는 이제 독립형 VR 기기를 시장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듯 그는 VR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VR이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가까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좀만 더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바로 VR이 현재는 게임이나 뭐 영상을 보는 이제 그런 즐길 수 있는 도구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현재 이제 SNS처럼 사람들이 그 VR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VR이 앞으로 더 상용화된다면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이 가상현실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업무를 하실 때, 뭐 회의를 하실 경우에 뭐 실제로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 내에서 만나서 뭐 회의를 할 수도 있으며, 또한 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혹은 뭐 친구들과 모임을 할 때, 뭐 카카오톡에서 이제 단체 톡방을 파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가상현실 속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뭐 모임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으며, 또한 이렇게 뭐 농구 경기를 이제 보실 때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VR 기기를 이용해서 뭐 직접 간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뭐 거기에 뭐 놀이공원을 직접 가시지 않고 가상현실 내에서도 이렇게 찾아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를 당연하게 쓰듯이 나중에는 이제 VR 기기가 점점 상용화된다면 VR 기기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상현실의 가능성을 앞서 본 암호화폐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디센트럴랜드입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가상현실 플랫폼인데요. 이 안에서 사용자는 콘텐츠 및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 응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개발자는 중개자 없이 자신의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으며 또한 수익도 거의 10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자신의 생태계를 비즈니스 생태계도 이제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디센트럴랜드는 ICO 당시에도 굉장한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바로 35초 만에 24만 밀리언 달러, 뭐 한화로 약 한 270억 정도이죠. 270억 정도를 35초 만에 유치하면서 굉장한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센트럴랜드는 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여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과 이제 마찬가지로 바로 중앙화된 회사나 조직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중앙 집권화된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규제나 뭐 통제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수익자들의 권리나 뭐 혹은 뭐 사용자들의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것 뭐 사용자나 수익자들의 뭐 권리나 수익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센트럴랜드가 여기 이렇게 업비트 내에서 거래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나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마나는 거버넌스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주된 기능은 바로 디센트럴랜드 내의 토지인 이 랜드를 매매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마나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 굉장히 현실성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도 솔직히 말해서 뭐 다가오지 않았는데 가상현실 내에 있는 토지를 사고 판다.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 같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게 진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진짜로 거래가 되고 있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2017년 12월 15일에서 22일에 이제 그 디센트럴랜드 내에 제네시스시티라는 이제 토지에 대한 첫 경매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였고, 당시 경매의 승인 금액이 약 1억 6천만 마나, 달러로 환산했을 때 1,8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200억 원 규모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많이 쓰이고 있죠. 이만큼 이제 VR에 대한 관심이 이 디센트럴랜드에게로도 이제 가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된 토지인 랜드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블록체인 위에 저장되고 기록되어 소유권이 보장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랜드들이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실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뭐 도로가 인접해 있다던가 혹은 중심지에 가까이 있으면 더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뭐 같은 크기인데도 9천만 하고 이건 35만만 하고 그렇죠. 또한 이러한 랜드는 유한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 디센트럴랜드가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발전이 된다면 이 랜드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디센트럴랜드의 로드맵입니다. 디센트럴랜드의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게 적어놓았는데요. 석기시대, 뭐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석기 시대는 이제 디센트럴랜드가 이제 개발을 시작한 15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이제 디지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어떻게 블록체인 사용자에게 할당을 하느냐에 대한 그런 개념 증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6년도 말부터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3D 모델링이 이제 3D 공간에서 모델링이 이제 가능해지고 17년도 8월 아까 ICO 말씀드렸던 그때이죠. 그때 이제 마나 토큰의 배분이 되었고 또한 현재는 17년도 4분기부터 시작된 테라폼 이벤트라는 이때인데요. 이때는 이제 철기 시대의 베타가 이제 출시가 되고 또한 토지를 가질 수 있는 첫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토지 랜드의 경매 말씀드린 게 바로 이때입니다. CEO의 인터뷰에서 이제 철기 시대에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에는 이제 아바타를 이제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 멀티플레이어가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아이템을 제작하고 스크립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콘 시대는 이제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에는 이제 완벽한 VR의 지원과 그리고 생생한 가상현실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은 디센트럴랜드의 이슈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번 3월 1일에 이제 이러한 그 블로그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디센트럴랜드와 함께할 이더몬을 소개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뭐 디센트럴랜드의 메타버스에서 뭐 이더몬을 포획하고 뭐 사고 팔고 그들만의 전투에 참여하세요. 뭐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더몬 해서 뭐 게임 3.0의 시대를 연 첫 게임입니다 해서 뭐 보니까 약간 포켓몬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게임을 종종 하는 사람으로서 좀 흥미가 가서 이제 해보았는데 뭐 이 안에서 이제 몬스터를 훈련하고 그러면 이제 더 몬스터가 강해지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더리움을 주고 이것을 마켓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0.03 이더리움 이렇게 되는데 뭐 조금 더 강한 이제 몬스터를 만들게 되면 뭐 0.3 이더리움 이상에서도 이제 팔리더라고요. 또한 이 게임을 하면서 이몬트 토큰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 이몬트 토큰이 이제 ERC20 토큰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이몬트 토큰도 게임을 하면서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직접 플레이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은 실망을 했습니다. 일단 게임적인 요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이더몬끼리의 싸움을 이렇게 붙였을 때 뭔가 이렇게 펑펑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움을 붙이면 끝났대요. 그냥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승리 패배가 나와요. 심지어 이 승리 패배도 이게 이더리움 트랜잭션의 속도 문제인지 혹은 아니면 이 게임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조차 15분에서 25분이 걸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실망을 했는데 이 이더몬의 로드맵을 보니 현재는 아직 1단계인데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또한 2단계부터는 VR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디센트럴랜드와의 그런 협업이 들어가겠죠. 만약 이때부터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디센트럴랜드와 이더몬 둘 다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음은 이제 6월 이제 한 20일쯤에 이제 바른손, 우리나라 기업이죠. 바른손과 디센트럴랜드가 이제 컨텐츠 배급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건데요. 여러분 바른손이라고 하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식품 기업이라고 아실 텐데요. 사실 바른손은 이제 VR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CGV와 바른손이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CGV 내에 뭐 VR 테마파크를 여는 이러한 활동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바른손에서 컨텐츠, 그 게임에 이제 뭐 VR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서 개발하고 배급하는데 이 디센트럴랜드와 협업을 맺었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기업이 이렇게 제휴를 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굉장히 길게 봐야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VR에 대한 의미 있는 대중시장도 사실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블록체인 위에서 계속해서 생성되는 그런 컨텐츠들의 검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센트럴랜드에 지향하는 컨셉이 매우 독창적입니다. 거기에 장기적인
길게 보아야 되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존재하고 지금까지는 그 로드맵을 따라서 굉장히 착실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GitHub의 소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VR이 발전함에 따라서 VR 산업을 선도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VR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이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기술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디센트럴랜드가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개발 중이라면 VR 산업을 어느 정도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게임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에서 VR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아마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VR로 이제 구현이 다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미국 의학계에서는 중풍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VR이 쓰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상현실을 체험하면서 뇌 속의 신경세포의 부분적인 복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VR의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한데요. VR이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 디센트럴랜드, 오늘 소개해드릴 암호화폐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코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